안녕하세요. 파동여신입니다. 2월 10일 오후 12시 50분 현재 보신 차트는 비트코인 4시간 봉이고요. 비트는 96.7K 부근에 있습니다. 주말간 비트는 약간 강하게 반등 왔지만 고점과 저점을 차례로 약간씩 내리면서 하락 추세를 지속했습니다. 주말간의 하락 움직임 예상할 수 있었던 청산맵과 RSI 지표 함께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새로운 주가 시작된 현재 청산맵과 RSI 지표가 보여주는 비트코인의 움직임 신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간 봉상 그리고 일봉상 보이는 패턴 체크하면서 현재까지 잘 지켜주고 있는 지지선과 앞으로 뚫어내야 할 저항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결국 데드크로스가 나버린 주봉상 MACD 지표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흐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이번 주에 있을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과 함께 영상 후반에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토탈 투 차트, 그리고 주요한 개별 알트 차트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비롯한 알트 분석과 실시간 대응은 텔레그램으로 해드리고 있으니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 링크 타고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 많이들 신청해 주시고 계시는 RSI 매매법 자료는 카톡 링크 통해서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 영상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럼 자세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비트 차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간 봉이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영상 찍을 당시가 이쯤이었습니다. 당시에 잡아둔 지지와 저항 함께 켜서 보면 이 노란색 선, 제가 여기서부터 빠지기 시작했을 때 98.6K 빼고 아래로 하락할 때 이 선 잡아드렸죠. 96550. 여기가 중요한 지지 역할 할 거라고 말씀드렸었고, 보시면 여기서 한 번, 여기서 두 번, 약간 아래로 빠졌지만 다시 올라가서 정확하게 96550에서 지지 리테스트하고 쭉 반등해줬습니다. 사실 이런 구간은 매수 들어가기에 정말 좋은 타점이죠. 왜냐면 중요한 지지 아래로 빠졌다가 다시 강력하게 양봉 띄우면서 올라와 줬고, 여기서 첫 번째 지지 리테스트하고 다음 캔들에서 두 번째 지지 리테스트 했습니다. 첫 번째 지지 리테스트 할 때 못 들어가셨더라도 여기서는 매수해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저는 이때 당시에 영상을 이제 막 마무리하고 영상이 편집되는 때여서 이 당시에 매수를 하진 못했고, 이후 저녁에 97.7K 부근에서 롱 매수를 했었는데요. 단기로 확실한 자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98.6K 저항선이 형성되어 있는 자리까지 약 0.9% 남아있는 구간이었고, 레버리지를 10배 정도 써서 9% 정도 최소 먹고 나오자 생각해서 매수에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약간 더 오버슈팅 나오면서 100K까지 올라줬고요. 100K는 사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청산 맵 말씀드릴 때 100K 부근에 청산시킬 수 있는 많은 숏 포지션 물량 들어와 있다고 말씀드렸던 자리죠. 100K 터치했을 때 약 23.5% 정도 수익률 보고 익절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캔들에서 98.6K 저항선 넘지 못하고 캔들 저점 낮아지는 거 보면서 롱 매수는 더 이상 하지 않았고요. 숏 진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주말간 노란색 선 96550 기준으로 해서 아래로 빠졌다가 위로 올렸다가 다시 아래로 빠졌다가 거의 횡보하는 모습 보였고요. 그러면서도 저점을 아래로 조금씩 더 뺐습니다. 고점도 아래로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죠. 하락 추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봉으로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96550 해당 라인 아래에서 일봉이 마감한 뒤로 계속해서 저점이 낮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월 6일부터 2월 7일, 2월 8일 노란색 선 아래에서 모두 캔들이 마감을 했죠. 그러면서 저점 쭉 낮췄고, 오늘 아침 9시에 마감한 어제 일봉은 저점은 낮췄지만 양봉으로 마감한 상태입니다. 다시 4시간 봉으로 돌아와서 이번 주에 형성된 CME 갭은 96.5K였습니다. 제가 잡아드린 이 노란색 선 주변으로 CME 갭이 형성되었고요. 오늘 새벽에 94.6K까지 빠졌던 이 캔들이 다시 약간 상승하고 있는데, 이 상승하는 흐름이 단순히 CME 갭을 채우러 올라간 흐름이 아니라면 제가 오늘 아침에 올려드린 이 텔레그램처럼 4시간 봉이 97K 위에서 안착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97K 아래로 빼면서 96K 아래에서 종가 마감한다면 이 흰색 네모 박스 다시 한번 터치하러 올 확률 높아지겠고요. 크게 빠진다면 80K대 후반까지도 내릴 확률이
높아지겠습니다. 제가 이 텔레그램 올려드린 때가 이 캔들이 형성되고 있던 때였어요. 현재는 96550 넘겨주고 현재 이 두 캔들 다 97.1K 이 가격대에서 저항받고 있는데 지금부터 계속해서 고점을 올려가고 97K 위에서 안착시켜줄 수 있을지 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잡아드린 이 96550 이 지지는 4시간 봉상 피보나치 트를 이렇게 그어봤을 때 0.5 구간과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그 주변 구간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0.618 구간을 계속해서 잘 지켜주고 있죠. 그리고 4시간 봉상 차트에서 제가 잡아드린 지지와 저항 구간 선을 다 지우고 주요 고점과 저점을 이어보면 이런 삼각수렴 패턴이 관찰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막 캔들이 삼각수렴의 상단 저항을 뚫어낸 모습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전 저점들을 좀 더 과거 차트에서부터 찍어보면 하락 웨지 패턴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물론 2월 초에 이렇게 큰 하락이 생기면서 하락 웨지 패턴이 온전한 모양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점은 이 노란색 하락 웨지 패턴과 흰색으로 보이는 저점 상승 추세 두 패턴의 지지가 겹치는 자리에서 양봉과 함께 반등이 시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지금 이 자리는 정말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일봉으로 보시면 방금 전까지는 4시간 봉으로 보셨죠? 근데 이번에는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비트는 현재 저점과 고점을 모두 완만하게 올려가는 상승 추세에 있고요. 이 상승 추세의 저점에 닿을 때마다 비트는 계속해서 신고점을 경신한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정확하게 같은 지지 추세 라인에 걸려서 아직까지는 아래로 빠지지 않고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고요. 이번에도 만약 주요 저항들을 잘 뚫어준다면 특히 최고점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하락 추세, 저항을 잘 뚫어준다면 다시 한번 신고점 경신이 가능할 거라는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추세 지지선에서 아직까지는 잘 버텨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 캔들 보면 저점도 잘 방어가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만약 이 노란색 지지선 아래로 빠진다고 하더라도 일봉상 이동평균선의 120선 이 파란색이 120선입니다. 이 120선의 위치가 바로 직전 저점을 초과해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 말은 이전 과거 차트에서 이동평균선이 캔들의 주요한 지지 역할을 한다고 봤을 때 여기도 그렇고 이런 구간도 그렇고 이런 구간도 그렇죠. 이번에도 위쪽을 향해서 올라오고 있는 이 파란색 120선에서 캔들이 지지받아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동평균선뿐만 아니라 슈퍼트렌드 지표도 켜보면 슈퍼트렌드 지표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이는 구간에서는 시장이 약세임을 나타내고 이렇게 초록색 구간으로 보이는 곳에서는 시장이 강세라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유용한 지표인데 시장이 강세 모멘텀을 나타내고 있는 초록색 경계가 이전 캔들의 위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슈퍼트렌드 지표의 지지도 이전 저점보다 위에 있고 122평도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이전 저점보다 위쪽에 올라오면서 캔들이 아래로 빠지더라도 지지받아줄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빠진다고 하더라도 이전처럼 이렇게 아래 꼬리를 그리면서 결국 위쪽으로 올라와서 안착해준다면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해선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봉상 지지 추세선도 그렇고 슈퍼트렌드 지표상으로도 그렇고 이동평균선으로도 그렇고 80K 들어서기 전까지 위쪽에 여기 받아줄 수 있는 중요한 지지선들이 많아서 충분히 지지받아줄 수 있고 쭉 바로 고점 경신을 하러 갈 것이냐 하락에 대한 가능성은 없는 거냐 지금부터 이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방금 말씀드렸던 강력한 지지 라인들을 흔들 수 있는 큰 요인으로 단기 기준으로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이번 주 수요일부터 발표될 경제 지표, 특히 물가 지표 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확정이 불확실성으로 계속해서 따라붙으면서 3월 19일에 있을 금리 결정이 큰 변곡점을 만들어낼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지표가 바로 주봉상 MACD인데요. 먼저 트럼프는 오늘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상호 관세도 곧 발효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상호 관세는 11일에서 12일쯤 발표하고 즉시 발효될 것으로 보이고요. 상호 관세라는 건 국가 간의 상호주의에 의해서 미국이 자국에 대해서
부과하던 관세와 동등한 수준으로 상대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유럽연합은 미국에 대해서 자동차를 수입할 때 10% 관세를 매겼습니다. 근데 미국은 유럽연합에 자동차를 수입할 때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었다고 해요. 이 차이가 4배나 나고 현재 트럼프 정부 입장에선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 상호주의에서 우리도 10%까지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관세 정책 발표가 차트에 일단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음으로 이번 주에 집중해서 봐야 하는 게 2월 12일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13일에 발표되는 생산자 물가지수입니다. CPI와 PPI인데 날짜상으로는 상호관세도 발표될 여지가 있고 물가 발표도 있을 12일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죠. 경제지표 발표 일정을 보시면 2월 12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저녁 10시 반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고 2월 13일에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되게 됩니다. 이 물가지수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3월 19일에 있을 금리 결정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지난 영상에서 금리 결정에는 물가와 고용시장의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주에 고용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졸트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높게 나오고 비농업 고용지수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노동시장이 둔화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비농업 부분, 농업 분야를 제외한 곳에서의 고용이 또 중요한데 여기서의 고용은 예상치보다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실업률도 예상치보다 더 낮게 나왔고요. 그럼 데이터별로 그 평가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고용시장은 이 전달과 비교해서 크게 문제 삼을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결론에 다다를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하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바로 미국의 평균 시간당 임금입니다. 보시면 예측치보다 0.2% 더 높게 나왔죠. 고용시장에서 시간당 임금이 높아지는 것, 즉 월급이 높아지는 것은 시장의 인플레이션 상황을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시그널로 작용합니다. 임직원들이 월급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는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고 있다. 높은 임금을 받은 이들이 시장에서 소비를 하면서 물가 상승을 더욱 부추길 것이다. 그렇게 하면 금리를 인하할 수가 없겠죠. 지난주에 발표된 고용 지표들 중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하는 데이터는 평균 시간당 임금으로 보이고요. 때문에 2월 12일, 2월 13일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 이 물가지수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저런 정보를 찾다 보니까 전망은 지난 12월보다 물가가 약 0.3% 정도 더 낮아질 거라는 예측치가 많다고 해요. 실제로 결과를 봐야 하긴 하겠지만 만약 물가가 잡혀가는 데이터가 나오면 예측치보다 상회했던 시간당 임금으로 인해서 우려되었던 인플레이션 걱정이 해소되면서 금리가 인하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겠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비트는 쭉 상승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3월 19일에 발표될 금리는 인하하지 않고 동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페드워치 보시면 2025년 3월 19일 미국의 금리가 동결될 확률이 93.5%나 됩니다. 지난 영상 찍을 때는 85.5%였는데 그 사이 동결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5월 달에도 동결될 확률이 74% 가까이 되고요. 이 확률은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 상황이나 정책 변화 등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5, 6, 7월은 지금부터 최소 3개월 뒤이기 때문에 이때의 상황은 차치하더라도 3월 19일 같은 경우는 동결될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2월 12일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 그 결과치에 따라서 인하 확률이 높아질지 그때 가서 봐야 되겠지만 일단 현재까지는 금리 인하보다 동결에 더 큰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점. 그리고 트럼프가 유예한 관세 정책이 있죠. 멕시코와 캐나다를 상대로 한 20% 관세 부과. 실제로 이만큼 고관세를 부과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잘 두고 봐야 하겠고 이 결정이 확정나는 3월 시장은 합의가 된다면 상승 쪽으로, 합의가 불발된다면 하락 쪽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데드 크로스가 나버린 주봉상 MACD 지표를 볼 텐데요. 이전 영상에서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주봉상 MACD는 앞으로 중장기간 차트의 가격 흐름을 예상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보고 있다는 말 드렸었고 주봉상 MACD가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난 때 파란색 MACD 선이 주황색 시그널 선을 상향 돌파해서 올라가는 이런 골든 크로스가 났을 때는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그 기간도 꽤 길게 이어집니다. 이전에도 보시면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난 뒤로 이쯤이죠. 크게 상승하기 시작했고 이 상승이 지속된 기간도 꽤 길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골든 크로스가 나고 얼마 안 있어서 크게 상승하기 시작한 걸 알 수가 있죠. 여기서도 골든 크로스가 나고 크게 상승했습니다. 골든 크로스와 마찬가지로 주봉상 MACD에서 데드 크로스가 나면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하곤 했는데요. 보시면 데드 크로스가 나고 큰 폭으로 하락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데드 크로스가 나고 하락을 지속한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주봉상 MACD 데드 크로스가 이번 주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파란색 MACD 선이 주황색 시그널 선을 아래로 하향 돌파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중장기간 조정이 불가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유의 깊게 보고 있는데 한 가지 희망을 가져볼 만한 것은 데드 크로스가 나고 큰 가격적 조정 없이 기간 조정 후에 곧바로 크게 상승한 과거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2023년 5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이어진 해당 흐름인데요. 이때 보시면 지금처럼 MACD 지표상 데드 크로스가 났지만 이후 바로 다시 장대 양봉 올려주면서 이전 고점 경신했고요. 가격은 다시 하락하면서 MACD 지표가 다시 한번 아래로 빠지지만 가격은 하방 지지를 잘 지켜주면서 거의 횡보하다시피 하고 이내 상승으로 턴하면서 큰 상승을 이어간 저는 이번 주 이후 MACD의 흐름 그리고 캔들의 흐름이 이때 당시의 흐름을 비슷하게 따라가길 기대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횡보하는 그림을 만들면서 지켜줄 하방 지지는 80K대 후반 이라고 보고 있고요.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저는 이 월봉상 고점 추세를 이은 상승 추세 지지 지금 여기 지지가 약 92K 정도 되는데 현재 저점보다 더 빼더라도 80K대 후반까지 빠지더라도 아래 꼬리 달고 다시 위쪽으로 쭉 오르면서 월봉 마감은 이 추세 지지 위에서 해줄 가능성 높게 보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재차 상승할 거다 이 지지 지켜줄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직 하락을 볼 만한 강력한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차트상으로도 가장 기본적인 이런 지지 라인을 여전히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약간 하락하더라도 결국에는 추가 상승 가능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상승 관점이 깨지는 때는 2월 월봉이 이 노란색 선 위에서 마감하지 못하고 노란색 선 아래에서 마감했을 때는 70K대까지 하방 가능성 열어놓고 다시 지지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뜬 마이클 세일러와 블랙록의 새로운 뉴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클 세일러는 본인의 트위터에 이런 비트코인 관련 데이터를 올렸는데요. 파란색으로 보이는 선은 비트코인의 가격을 보여주고 그리고 초록색으로 보이는 점은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을 구매한 때를 보여준다고 해요. 확대하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파란색 선은 비트코인의 가격, 초록색 점이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을 구매한 시기. 중요한 건 마이클 세일러가 본인의 포트폴리오 트래커를 트위터에 올릴 때마다 그 다음 주에 대규모 매수를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조만간 마이클 세일러가 다시 한번 비트코인을 매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다음 블랙록입니다. 블랙록이 마이클 세일러의 회사죠. 스트래티지의 지분을 5%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서 스트래티지로 사명을 변경한 마이클 세일러의 회사. 이 회사는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세계 최초 재무기업으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데 오로지 비트코인에 올인하겠다라고 하는 마이클 세일러는 그렇다 치더라도 블랙록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입니다. 이런 회사가 마이클 세일러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5%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블랙록은 비트코인 ETF 매수를 할 때도 굉장히 큰 규모로 매수를 하면서 꾸준히 매집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번에 밝혀진 이런 지분 보유 뉴스가 비트코인 투자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보이는 비트코인의 지지와 저항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6550 여전히 중요한 지지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위쪽으로는 아직 97K 위에서 안착시키지 못했는데 계속 윗꼬리 그리면서
돌파 시도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VRBP 지표상으로는 가로 매물 때 뚫기 쉽지 않아서 시간 좀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3시 45분이니까 오후 5시에 마감되는 이 캔들이 97K 위에서 잘 안착시킬 수 있는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4시간 봉상 보시면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저점은 낮아지고 있는데 RSI의 저점은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승 다이버전스 신호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고 캔들이 만약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97K 위로 안착시키고 추가 상승하는 움직임 보이면 1차 목표가는 여기 100.1K 부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RSI 지표 보시면 이미 이 당시의 RSI 지표 고점보다 더 높이 오르기 시작했죠. RSI의 고점은 올라갔는데 캔들의 고점이 높아지지 못하면 이건 또다시 하락 다이버전스의 출현인 겁니다. 그래서 RSI의 고점이 오르는 만큼 캔들도 이전 고점을 반드시 넘어줘야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캔들의 고점은 위로 올라갔는데 RSI는 그만큼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래로 쭉 흘렀고요. 여기 보시면 캔들의 저점은 아직 낮아지지 않았는데 RSI의 저점은 훨씬 더 낮아졌죠. 바로 상승 다이버전스가 관찰되었고 이후 쭉 상승했습니다. 캔들과 RSI 고점이 괴리를 보일 때는 이후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캔들과 RSI의 저점이 괴리를 보이면 그건 가격이 상승할 거라는 신호예요. 아직 RSI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혹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정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무료로 RSI 관련한 매매법 그리고 설명 잘 정리되어 있는 자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실전 매매라고 남겨두시면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RSI 시그널과 함께 제가 잡아드리는 지지와 저항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기 때문에 같이 활용하시면 매매에 더 유용하게 쓰실 수 있으시니까요. 아직 텔레그램 안 들어와 계신 분들은 영상 아래에 있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타고 반드시 들어와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테더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더는 제가 4.47을 넘으면 안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면서 다음 저항으로 4.75를 잡아드렸죠. 지난주 주봉이 4.47 위에서 마감했기 때문에 4.75까지 다시 한번 터치하러 갈 가능성 높아졌습니다. 4.75 터치하더라도 이전 캔들 고점 위로 더 뚫고 오르지 않고 이 부근에서 잡아드린 이 구간 부근에서 잘 왔다 갔다 해주다가 아래로 빠져주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RSI 지표 테더 차트에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저점이 있고 그리고 12월 2일에 약간 더 저점이 낮아졌습니다. 근데 이때 RSI를 보시면 RSI의 저점은 위쪽으로 올라갔죠. 캔들의 저점은 아래로 빠졌는데 RSI의 저점은 위로 올라갔다. 상승 다이버전스입니다. 이후로 이렇게 쭉 상승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번에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나타내주는 차트고요. 현재 비트는 전체 시장에서 61.7%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2022년 10월 정도부터 현재까지 약 2년 5개월 정도에 걸쳐서 이런 라이징 웨지 패턴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뚫지 못했던 라이징 웨지 패턴의 상단을 뚫어내려고 시도 나왔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4번이나 뚫기 어려웠던 이 구간을 2번이라고 쉽게 뚫을 순 없겠죠. 비트 도미넌스 중요한 저항 구간 62%라고 말씀드렸고 비트 도미넌스가 62%를 넘어서서 안착시키는 순간 다음 저항은 65.65%까지 열리게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 일봉상 보면 62% 저항 맞고 아래로 현재 잘 빼고 있습니다. 다시 주봉 차트로 보면 아까 보였던 RSI 다이버전스가 여기서도 보이고 있죠. 이때의 고점보다는 캔들의 고점이 높아졌지만 RSI의 고점은 아직 오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캔들과 고점 괴리 뭐죠? 하락 다이버전스죠.
이후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움직임, 하락으로 잘 빠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토탈2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탈2는 아까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율이었죠. 토탈2 차트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 마켓캡을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 차트가 올라야 알트코인들이 크게 오를 수가 있을 텐데 차트 보면 제가 이렇게 쭉 빠질 때 1.07에서 1.04 잘 지켜줘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아래 꼬리 밟고 쭉 올랐죠. 그리고 1.29 저항받고 빠졌다가 제가 반드시 지켜줘야 하겠다고 말씀드렸던 하늘색 네모박스 정말 잘 지키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래 꼬리 그리더라도 마감은 하늘색 네모박스 지지 위로 가서 다 해주고 있고요. 4시간 봉상 보시면 이런 데서 보시면 정확하게 하늘색 지지 잘 받고 있는 것으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주요 개별 알트 차트에도 RSI 같이 켜서 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리플입니다. 리플은 제가 700원대부터 잡아드렸고 3,800원 한 번에 절대 뚫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면서 여기서 횡보 이어갔는데 당시에 RSI 보시면 이미 800원대 후반부터 RSI는 초과매수 상태에 들어서 있었습니다. 보시면 여기 RSI 고점이고 여기 고점이 여기 있죠. 고점은 더 높아졌는데 RSI의 고점은 아래로 빠졌습니다. 고점 간의 괴리, 뭐죠? 하락 다이버전스죠. 이후에 리플은 최대 21.5% 정도 빠지고 이후에 재차 크게 상승 이어갔고요. 재차 상승을 이어갈 거라는 시그널을 RSI에서 포착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저점이 여기죠. 여기 저점이 이쯤입니다. 캔들의 저점은 올라갔는데 RSI의 저점은 내려갔다. 저점 간의 괴리, 상승 신호죠. 이걸 지금 일봉인데 시간봉으로 보면 더 잘 보일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리플은 쉼없이 쭉 상승합니다. 그리고 제가 반드시 저항받을 거라고 말씀드렸던 3,800원 여기서부터 과매수를 시키기 시작하죠. 횡보하면서 같이 잡아드렸던 지지 3,190원, 3,800원과 3,190원 사이에서 이렇게 횡보하면서 계속 RSI를 시켜나갑니다. 그리고 횡보를 끝내고 말씀드렸던 3,800원 뚫어내기 시작하면서 중간 저항도 잡아드렸고 여기 뚫고 지지받으면서 이전 고점 갱신해주죠. 근데 이때 RSI를 보시면 이전 고점보다 캔들의 고점은 더 높이 올라갔는데 RSI는 그만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고점 간의 괴리, 하락 다이버전스죠. 이후 이렇게 쭉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RSI에 관한 설명과 매매법 정리해둔 자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실전 매매라고 남겨두시면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리플 다시 한번 3,800원에서 막히고 있는데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빠지면서 3,190원 아래로 뺄 때를 대비해서 아래쪽에 지지 잡아뒀습니다.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리플 지지라고 남겨두시면 아래쪽에 있는 리플 지지 1, 2, 3차로 나눠서 잡아뒀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솔라나 보겠습니다. 지난 영상 찍을 때 이때쯤이었는데 193달러 아래로 빼고 있었죠. 근데 제가 잡아드린 195에서 193달러 이게 주봉상 지지예요. 그래서 주봉으로 보시면 아래 꼬리 그리더라도 캔들 마감은 193에서 195 이 선 위에서 해주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193달러 아래에서 주봉이 마감할 시에 이전 저점들보다 더 아래로 뺄 가능성 커지겠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마지막 지지선, 알트 지지 자료에 남겨뒀으니까 일전에 자료 받으신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 아직 지지 자료 못 받으신 분들은 숫자 4번과 함께 알트 지지라고 남겨두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트 지지 자료는 제가 하방 마지노선이라고 잡아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거기까지 떨어질 거다 라는 게 아니라 떨어질 시에 해당 구간에서 지지 받아줄 수 있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고 본인의 매매 원칙에 따라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경우에는 이 알트 지지 잡아둔 데보다 좀 더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 영상에서 이렇게 잡아드렸죠. 노란색 선으로 8710 7630, 더 아래로 빠지면 4280 이렇게 3개 지지 잡아드렸고 지금은 8710 이 지지선
위에서 잘 지지받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페페도 주봉상 캔들의 저점은 아직 많이 빠지지 않았는데 RSI의 저점은 더 많이 빠진 상태로 상승 다이버전스 관찰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방금 봤던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11월 20일에 만들었던 고점보다 트럼프 취임하고 고점이 더 높아졌지만 RSI는 캔들의 고점만큼 상승하지 못하면서 고점 간의 괴리가 생겼고 하락 다이버전스가 관찰됐습니다. 이후 가격은 크게 하락했죠. 여기 상승 다이버전스도 보이는데 12월 22일에 여기 저점보다 여기가 저점이 더 낮아졌죠. 근데 RSI의 저점은 위로 올라갔습니다. 저점 간의 괴리. 저점 간 괴리는 뭐죠? 상승 다이버전스죠. 그리고 지금은 어떨까요? 4시간 봉으로 보시면 저점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점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근데 고점은 어떨까요? 고점은 위에서부터 낮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RSI상의 고점은 올라가고 있죠. 고점 간의 괴리, 뭐죠? 하락 다이버전스. 이런 다이버전스가 관찰되는 대로 캔들이 움직이지 않기 위해서는 이 다이버전스를 해소하는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지금 중요한 지지에서 반등 온 이 흐름이 여기서 끊기면 안 되고, 하락 다이버전스가 시작된 이 이전 고점 220달러 부분인데요. 캔들이 여기 위로 올라가야 하락 다이버전스가 해소될 수 있겠죠. 이 220달러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흐름 보이면 추가적으로 하락 나올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고요. 참고로 제가 여기 일전에 저항 잡아드렸듯이 220달러부터 시작해서 222달러부터 227달러까지 솔라나는 해당 구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쭉 오른다 하더라도 220달러에서는 저항받고 다시 한 번 더 빠질 수 있겠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여드렸듯이 RSI 상승 다이버전스, 하락 다이버전스를 이용한 차트 분석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 그리고 국내 주식, 외 주식 차트 볼 수 있는 모든 종목에는 활용이 가능합니다. 한번 잘 적용해 보시면서 매매 연습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영상 마치기 전에 비트코인 청산 맵 아까 보는 걸 깜빡해서 마지막 순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48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유동성은 97.7K부터 98K 부근까지 청산시킬 수 있는 숏 포지션 물량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3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위쪽에 더 많은 유동 물량이 있긴 하지만 아래쪽에도 청산시킬 수 있는 롱 포지션 물량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래쪽으로 94.6K에서 93.7K까지 유동 물량 많이 쌓여 있고, 위쪽으로는 102.7K에서 103K, 그 위로는 106.7K에서 107.6K 정도까지 청산시킬 수 있는 많은 숏 포지션 물량 포진해 있습니다. 영상 마무리하는 현재 비트코인은 97.2K 부근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20분 뒤에 마감하게 되는 4시간 봉이 97K 위에서 잘 안착시키면 다음 저항인 98.6K 도전하러 가겠습니다. 이후 상황은 보면서 텔레그램으로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월 10일 비트코인 시황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이상 파동여신이었습니다.